아드님은 제가 집을 떠나던 그 해에 이미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순자의 얼굴이 하얘지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뭐라고?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알렸어요. 제가 직접 찾아가서 알렸다고요. 대문을 두드리며 울면서 말했잖아요. 순자는 그제야 20년 전 그날 밤을 기억해내며 완전히 무너져 눈물을 쏟기 시작한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 버튼이니까 꼭 눌러주세요. 누르시는 순간 여러분께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산골 마을. 70대 순자는 혼자 살고 있는 낡은 기와집 마당에서 고추를 따고 있었습니다. 손목에 찬 낡은 시계가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빨갛게 익은 고추들이 주렁주렁 매달린 고추밭 사이로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집이 바로 며느리 도망간 집이야. 아이고, 순자 할머니 참 딱하기도 해. 혼자 늙어가니 말이야. 그래도 체면은 차리고 사시네. 혼자서도 집안 꾸리기를 참 잘하셔. 그런데 정말 며느리가 왜 나갔을까? 시어머니가 너무 까다로웠나? 순자는 허리를 곧게 펴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큰 소리로 말했죠. 뭘 그리 쳐다보십니까? 내 팔자가 그렇지 뭐. 누가 불쌍하다고 했습니까? 목소리는 당당했지만 고추를 따는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멀어지자 순자는 다시 고추를 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쓰라렸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며느리 도망간 집이라. 참, 도망간 게 아니라 제 발로 나간 거지. 순자는 입맛을 다시며 중얼거렸습니다. 사실 지연이 왜 갑자기 집을 떠났는지 20년이 지난 지금도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그때는 워낙 화가 나서 제대로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았거든요. 지연이 마지막 날 대문 앞에서 울며 뭔가를 말하려 했지만 순자는 문을 걸어 잠그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뭔 말을 하려 했었지? 순자는 고추를 따다 말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어요. 지연이 평소와 달리 급하게 뛰어와서 대문을 두드렸던 것 같았는데 정확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연이 울고 있었다는 것만큼은 분명했어요. 해가 서쪽산 너머로 기울어갈 무렵 순자는 고추 한 바구니를 가득 따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앞마당에는 이미 며칠 전에 딴 고추들이 멍석 위에 빨갛게 널려 있었어요. 혼자 사는 집치고는 너무 많은 양이었죠. 하지만 순자는 매년 이맘때면 이렇게 고추를 말렸습니다. 마치 가족이 많은 집처럼 말이에요. 이놈의 습관은 못 고치겠어. 순자는 웃음을 지으며 고추를 멍석에 펼쳤습니다. 20년 전에는 지연이 함께 도와주곤 했었죠. 지연은 일손이 빠르고 꼼꼼해서 고추 말리는 일을 정말 잘했어요. 혼자 하는 지금보다 훨씬 빨리 그리고 예쁘게 정리했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지만 반찬은 6가지나 올렸어요. 김치찌개, 무나물,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계란말이, 그리고 오늘 따온 풋고추까지. 누가 봐도 부족함 없이 차려진 상이었죠. 이것도 20년 동안 변하지 않은 습관이었습니다. 이것도 습관이지 뭐. 혼자 먹어도 제대로 차려야지. 순자는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으며 텅 빈 건너편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그 자리에는 아들 태수와 며느리 지연이 앉아 있었는데 말이에요. 태수는 항상 어머니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했고 지연은 어머님, 제가 설거지할게요라며 눈치를 보곤 했었죠. 그때는 참 좋았는데 시끄럽긴 했어도
태수는 식사 때마다 회사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듣다가 가끔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순자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었습니다. 이 집에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시절이었죠. 왜 그때는 그걸 모르고 살았을까?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끝낸 순자는 거실에서 잠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드라마에서는 3대가 함께 사는 화목한 가정이 나오고 있었어요. 할머니, 며느리, 손자가 함께 웃으며 식사하는 장면을 보니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텔레비전 속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고 있었어요. 저런 집도 있구나. 나는 왜? 순자는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렸습니다. 어느 채널을 틀어도 가족 이야기뿐이었어요. 뉴스에서도 효부상을 받은 며느리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결국 텔레비전을 끄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롱 위에 놓인 낡은 앨범을 꺼내 들었어요. 표지가 바래고 모서리가 해진 앨범이었죠. 이 앨범만은 20년 동안 한 번도 치우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이렇게 꺼내보는 게 일과가 되어버렸거든요. 다른 사람이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순자에게는 이 시간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순자는 침대에 앉아 앨범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아들 태수의 결혼 사진이 있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과 수줍게 미소 짓는 며느리 지연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지연은 정말 예쁜 신부였어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순자의 팔짱을 끼고 찍은 사진도 있었죠. 그때 지연은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라고 말했었습니다. 참 예뻤는데, 순한 아이였는데, 왜 그랬을까?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아들 부부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명절 때 찍은 가족 사진에서는 3명이 모두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태수는 아버지를 닮아 키가 크고 듬직했고 지연은 어머니처럼 단정하고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생일잔치 사진에서는 지연이 정성스럽게 만든 미역국과 케이크가 보였어요. 태수의 생일을 위해 새벽부터 준비했던 지연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지연이가 요리를 참 잘했지. 정성도 많고. 지연은 시집 온 첫 해부터 명절 준비를 도맡아 했어요. 차례상 차리는 것부터 손님 접대까지 모든 일을 척척 해냈습니다. 순자도 처음에는 고마워했었죠.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게 당연한 일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순자는 한 장의 사진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지연이 태수의 팔짱을 끼고 행복해하는 사진이었어요. 둘 다 20대 후반이었는데 정말 사랑스러운 부부였습니다. 태수는 지연을 무척 아껴했고 지연도 태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해 보였는데 왜 갑자기 집을 나가버렸을까요? 내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나? 아니야, 난 그냥 며느리 교육을 한 것뿐인데. 순자는 그날을 떠올려 봤습니다. 지연이 마지막으로 대문 앞에서 울며 무언가를 외쳤던 모습이 어렴풋이 기억났어요. 어머님,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태수 오빠가 뭔가를 급하게 말하려 했는데 순자는 화가 나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전날 지연과 크게 다툰 뒤였거든요. 아니야, 그때 지연이가 뭔 말을 하려 했지? 태수가 어쨌다고?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많은 것들을 희미하게 만들어버렸어요. 하지만 지연이 울고 있었다는 것만은 분명히 기억났습니다. 그토록 조용하고 말수 적던 지연이 대문을 두드리며 울고 있었다는 것 말이에요.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뒤로 태수도 소식이 없네. 순자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연이 나간 뒤 아들 태수도 연락이 끊어진 채였어요. 처음에는 며느리 편을 들어서 화가 난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연락이 없을 줄은 몰랐습니다. 가끔 동네에서 태수는 해외에서 잘 산다고 말하곤 했지만 사실 정확히 어디서 뭘 하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순자는 앨범을 덮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마음속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졌어요. 창밖으로는 가을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울음소리 같았어요. 그때 내가 문을 열어줬더라면 어땠을까? 순자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후회해도 소용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무언가가 아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중요한 무언가를 놓쳐버린 것 같은 느낌 말이에요. 시계가 밤 12시를 가리켰습니다. 순자는 앨범을 다시 장롱 위에 올려놓고 이불을 덮었어요. 창밖으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또 혼자 하루를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팔자니까요. 내 팔자가 그렇지 뭐라고 중얼거리며 순자는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순자는 평소와 다른 느낌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눌리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며 일어나 세수를 하고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몸이 무겁지? 순자는 평소보다 천천히 움직이며 아침밥을 차렸어요. 하지만 밥맛이 없었습니다. 몇 숟가락 먹다가 그만두고 마당으로 나가 빨래를 널기 시작했죠. 그런데 빨래를 널던 중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네. 처음에는 단순한 소화불량인 줄 알았어요. 어제 저녁을 늦게 먹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며 가슴을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더 심해졌어요. 마치 가슴을 꽉 조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건 뭔가 이상해. 순자는 빨래를 내려놓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심호흡을 해봤지만 가슴 통증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죠. 설마 이게... 순자는 텔레비전에서 본 심장마비 증상이 떠올랐습니다. 가슴 통증, 식은땀, 호흡곤란. 모든 증상이 일치했어요. 하지만 혼자 사는 집에서 누구를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려고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누르기가 어려웠어요. 제발. 간신히 119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할머니, 곧 구급차가 갈 테니까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세요라는 말을 듣고 순자는 현관문을 열어놓았어요. 그리고 소파에 누워 구급차를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가슴 통증은 계속 심해졌고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마지막으로 지연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지연아, 미안하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어와 순자를 들것에 옮겼어요. 의식을 잃기 직전 순자는 구급대원이 병원에 보호자 연락처가 있나요? 라고 묻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들, 태수. 순자는 그 말을 남기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밝은 조명이 순자의 눈을 찔렀어요. 천천히 눈을 뜨니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옆에서는 심전도 기계의 규칙적인 소리가 들려왔죠. 의식이 돌아오셨네요. 간호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돌려 간호사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그 순간 간호사 옆에 서 있는 의료진 한 명의 얼굴을 보고 순자는 얼어붙었습니다.
지연이었어요. 20년이 지났지만 그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리 없었습니다. 조금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단정하고 차분한 인상이었어요. 흰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목에 걸고 있는 모습을 보니 지연이 의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순자와 지연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지연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20년 만의 재회였지만 반가움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더 컸죠. 순자는 입을 열려고 했지만 목이 막혀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환자분, 의식은 괜찮으세요?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마치 처음 보는 환자를 대하는 것처럼 전문적이고 차분했습니다. 순자는 그 말투에 더욱 당황했어요. 20년 전만 해도 자신을 어머님이라고 불렀던 지연이 이제는 환자분이라고 부르고 있었으니까요. 지연아? 순자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의사다운 모습으로 차트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증상으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다행히 큰 위험은 넘겼지만 며칠 더 입원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연의 설명은 정확하고 간결했어요. 하지만 순자는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연이 여기 있다는 사실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거든요. 내가 정말 지연이냐? 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지연이 잠시 멈칫했어요. 하지만 곧 다시 냉정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담당 의사로서 환자분을 돌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투는 차갑고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순자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심장 때문이 아니라 지연의 태도 때문이었죠. 20년 만에 만난 옛 며느리가 이렇게 냉담할 줄은 몰랐어요. 지연아, 나는 죄송하지만 지금은 다른 환자분들도 돌봐야 해서요. 간호사가 필요한 것들을 도와드릴 겁니다. 지연은 순자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자리를 떠나려고 했어요. 순자는 급하게 손을 뻗어 지연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잠깐, 지연아. 우리 좀 이야기하자. 환자분, 지금은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지연은 순자의 손을 조심스럽게 떼어내며 말했어요. 그 손길조차 의사의 것이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담겨 있지 않았죠. 순자는 지연이 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반가움, 당황스러움, 그리고 묘한 죄책감까지. 20년 동안 그리워했던 지연을 이런 상황에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보호자분 연락처를 알려주세요라고 말했어요. 순자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아들 태수의 연락처를 말해야 하는데 사실 20년 동안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거든요. 아들, 태수 연락처는 순자가 망설이고 있는 사이 지연이 다시 나타났어요. 간호사에게 뭔가를 말하더니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보호자 문제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지연의 말에 순자는 의아했어요. 왜 지연이 보호자 문제를 처리한다는 걸까요? 하지만 지연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다시 자리를 떠났습니다. 순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20년 만에 만난 지연이 의사가 되어 있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지연의 차가운 태도였습니다. 예전에 따뜻하고 순종적이던 며느리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순자는 20년 전 그날을 다시 떠올려 봤습니다. 지연이 대문 앞에서 울며 뭔가를 말하려 했던 그 순간 말이에요. 혹시 그때 지연이 하려던 말이 중요한 것이었을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순자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20년 만의 재회가 이렇게 서늘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지연을 다시 볼 수 있다는 희망도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지연아, 우리 정말 이야기 좀 하자. 순자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지연과 제대로 대화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지연과의 재회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20년 만에 만난 며느리가 의사가 되어 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지연의 차가운 태도였습니다. 왜 그렇게 냉정했을까? 순자는 20년 전 일들을 계속 떠올려 봤어요. 자신이 지연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왜 지연이 집을 떠났는지 생각해 보려 했지만 여전히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지막 날 지연이 울면서 뭔가를 말하려 했다는 것만 기억날 뿐이었어요. 아침 회진 시간이 되자 지연이 다른 의료진과 함께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제보다는 차분하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거라 기대했거든요. 환자분, 어젯밤 어떻게 지내셨나요? 지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의사의 것이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어요. 순자는 실망스러웠지만 일단 대답했습니다. 괜찮았어요. 그런데 지연아, 우리 잠깐 이야기 좀. 혈압과 심전도 수치가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며칠 더 관찰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연은 순자의 말을 자르고 의학적인 설명만 했어요. 마치 일부러 개인적인 대화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답답했지만 다른 의료진들이 있어서 더 이상 말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보호자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순자는 망설였어요. 아들 태수의 연락처를 말해야 하는데 사실 정확한 연락처를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때 지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선생님이요? 그런데 환자분과 어떤 관계이신가요? 간호사가 궁금해하자 지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순자는 지연이 뭐라고 대답할지 궁금했습니다. 가족입니다. 지연의 대답에 순자는 놀랐어요. 20년 동안 남남이었는데 여전히 자신을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업무상 편의를 위한 말일까요? 회진이 끝나고 다른 의료진들이 나간 뒤 지연이 혼자 남았습니다. 순자는 이번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지연아, 이제 우리 둘이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지연은 차트를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이야기할 게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있지. 20년 전 일 말이야. 내가 왜 갑자기 집을 나갔는지 나는 아직도 모르겠어. 순자의 말에 지연이 손을 멈췄어요. 처음으로 표정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갔죠. 그런 게 중요한가요? 이미 다 지난 일인데. 중요하지. 나는 20년 동안 궁금했다고. 순자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지연은 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무 큰 소리 내시면 다른 환자분들한테 피해가 됩니다. 지연아, 제발. 나 정말 알고 싶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줘. 순자의 간절한 목소리에 지연이 드디어 순자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정말 모르세요? 모르니까 묻는 거야. 그럼 이것도 모르실까요? 아드님이 언제 돌아가셨는지 말이에요. 순자는 깜짝 놀랐어요. 지연이 갑자기 태수 이야기를 꺼낸 게 이상했습니다. 태수? 태수는 해외에서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지연의 표정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변했어요. 정말 모르세요? 뭘 모른다는 거야? 태수가 어쨌다는 거야? 순자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지연은 한참 동안 순자를 바라보더니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아드님은 제가 집을 떠나던 그 해에 이미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순자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지연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뭐라고? 20년 전 봄이었어요. 태수 오빠는 회사에서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즉사였어요. 순자는 말문이 막혔어요. 태수가 죽었다고? 20년 전에? 그럼 자신은 지금까지 뭘 한 거죠? 그럼 나는 왜 몰랐지?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 지연의 눈에 분노가 일었어요. 알렸어요. 제가 직접 찾아가서 알렸다고요. 언제? 나는 기억이. 사고 당일 밤이었어요. 저는 병원에서 달려와서 어머님께 알리려고 했어요. 대문을 두드리며 울면서 말했잖아요. 순자의 기억이 서서히 되살아나기 시작했어요. 20년 전 그날 밤 지연이 대문을 두드리며 울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네, 맞아요. 그때 저는 태수 오빠가 사고 났어요. 어머님,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외쳤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순자는 충격으로 떨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지연이 한 말이 그런 의미였다니. 그런데 왜 나는 기억이. 어머님은 그 전날 저와 크게 다투셨잖아요. 제가 시어머니 말을 듣지 않는다고 버릇 없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뭘 말해도 믿지 않으셨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0년 동안 억눌러온 감정이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은 문 너머로 소리쳤어요. 또 무슨 거짓말이냐? 우리 태수한테 뭔 일이 있겠느냐? 내가 집에서 나가서 그렇지. 하면서요. 순자는 그제야 모든 것이 기억났어요. 그날 밤 자신이 얼마나 화가 나 있었는지, 지연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는지 모든 게 떠올랐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태수 오빠의 장례를 혼자 치렀어요. 어머님은 여전히 문을 열어주지 않았거든요. 순자는 숨이 막혔어요. 자신이 아들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했다니. 아니,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니. 그럼 나는 뭘 한 거야? 어머님은 제가 거짓말쟁이라고, 우리 집안을 망치는 재수 없는 여자라고 하시면서 쫓아내셨어요. 그래서 저는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참아온 눈물이었죠. 순자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자신이 아들의 죽음을 막은 것도, 아들의 장례식을 막은 것도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내가 그랬다고? 네.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순자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20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모두 자신의 손으로 잃어버린 것이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순자가 울며 사과했지만 지연은 냉정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이제 알아서 뭐 하시려고요? 이미 다 늦었어요. 지연은 그 말을 남기고 병실을 나갔어요. 순자는 혼자 남겨져 눈물을 쏟으며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후회해도 이미 지나간 일들은 되돌릴 수 없었어요. 순자는 하루 종일 병실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 태수가 20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자신이 그동안 살아있다고 믿고 있었던 아들이 사실은 진작에 죽었다니, 게다가 그 죽음을 알리려던 며느리를 자신이 내쫓았다니 말이에요. 내가 정말 그랬나? 순자는 20년 전 그날을 필사적으로 떠올려 봤습니다. 지연과 다퉜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왜 그렇게 화가 나 있었는지 생각해 봤어요.
그때는 지연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며느리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한다고 믿었었죠. 밤이 되어서야 지연이 다시 병실에 나타났습니다. 야간 회진을 위해서였어요. 순자는 지연을 보자마자 간절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지연아, 제발 자세히 말해줘. 그날 밤에 정확히 뭐가 있었는지. 지연은 차트를 확인하며 냉담하게 대답했어요. 지금 와서 그런 걸 알아서 뭐 하시려고요? 알아야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순자의 간절한 목소리에 지연이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알고 싶으세요? 응, 제발. 지연은 의자에 앉으며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오후 태수 오빠는 평소처럼 회사에 갔어요. 저는 집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죠. 어머님은 친구분들과 화투를 치러 나가셨고요. 순자는 그날이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친구들과 화투를 치고 늦게 들어왔었죠. 오후 6시쯤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태수 오빠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응급실에 실려왔다고요. 저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0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한 것 같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대형 트럭과 정면 충돌해서 즉사했다고요. 고통은 없었을 거라고요. 순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그렇게 끔찍하게 죽었다니. 저는 혼자서 태수 오빠를 확인했어요. 어머님께 연락드리려고 집에 전화했지만 안 받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절차를 혼자 처리해야 했어요. 그럼 나는 뭘 하고 있었지? 어머님은 밤늦게 들어오셨어요. 저는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어머님을 뵙자마자 말씀드리려 했어요. 어머님, 큰일 났어요. 태수 오빠가. 그런데 어머님은 제 말을 끝까지 듣지 않으셨어요. 지연이 그날을 떠올리며 계속 말했어요. 어머님은 술 냄새가 나셨어요. 그리고 저를 보자마자 화를 내셨죠. 내가 뭘 또 잘못했느냐, 맨날 말썽만 부린다고 하시면서요. 순자는 점점 기억이 돌아왔어요. 그날 친구들과 술을 마셨었고 기분이 좋지 않았었습니다. 지연을 보자마자 짜증이 났었죠. 저는 계속 말하려고 했어요. 어머님, 태수 오빠가 사고 났어요. 라고 외쳤죠. 하지만 어머님은 또 무슨 헛소리냐? 라고 하시면서 제 말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저에게 소리쳤어요. 내가 말을 안 들어서 우리 집안이 꼬인다. 내가 재수가 없어서 이상한 일만 생긴다고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 버리셨어요. 순자는 그때의 자신이 떠올라 부끄러웠어요. 정말 그랬었습니다. 지연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혼자 화를 냈었죠. 저는 어머님 방문 앞에서 밤새 울면서 말씀드리려 했어요. 어머님, 정말 큰일 났어요. 태수 오빠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라고요. 그런데 왜 나는? 어머님은 문을 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시끄럽게 하지 말고 썩 꺼져. 라고 소리치셨죠. 지연의 말에 순자는 머리를 쥐어뜯고 싶었어요. 자신이 그렇게 못된 짓을 했다니. 다음 날 아침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어머님께 사실을 말씀드리려 했지만 어머님은 아예 집에서 나가버리셨어요. 그리고 돌아오신 후에도 저를 쳐다보지도 않으셨죠. 그래서 넌 혼자 장례식을. 네. 저 혼자 모든 걸 처리했어요. 장례식장도 정하고 조문객들도 맞이하고요. 태수 오빠 회사 동료들이 와서 도와주긴 했지만 가족은 저 혼자였어요. 순자는 숨이 막혔어요. 아들의 장례식에 자신은 없었다니. 며느리 혼자 모든 걸 처리하게 했다니. 장례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님은 저를 보시더니 내가 어디 갔다 왔느냐,
맨날 집을 비운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때 정말 기가 막혔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격해졌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려 했어요. 어머님, 태수 오빠가 돌아가셨어요. 장례식도 끝났어요 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순자는 무서워서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머님은 내가 우리 태수를 죽였다. 내가 재수 없어서 우리 집안이 망했다. 당장 집에서 나가. 라고 소리치셨어요. 아니야. 내가 그랬을 리가. 그리고 제 짐을 모두 밖으로 던지셨어요. 다시는 우리 집 근처에도 오지 말라고 하시면서요. 순자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자신이 그런 끔찍한 일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지만 지연의 말이 거짓일 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갈 곳도 없었지만 어머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요. 지연은 눈물을 참으며 계속했어요. 저는 그 뒤로 20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태수 오빠도 잃고 집도 잃고 가족도 잃고 모든 걸 다 잃었어요. 순자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자신이 얼마나 잔인한 짓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알리려던 며느리를 오히려 쫓아낸 것이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나 봐.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태수 오빠가 돌아와요? 잃어버린 20년이 돌아와요? 지연의 말이 차가웠어요. 20년 동안 쌓인 원망과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난 정말 몰랐어.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걸 몰랐다고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며느리가 울면서 남편이 죽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걸 무시할 수가 있어요? 순자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로 자신이 너무 잘못했습니다.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됐잖아요. 저는 이 집안에서 완전히 사라졌고 어머님은 평생 저를 볼 일이 없었을 텐데요. 그런데 하필 이런 곳에서 다시 만나게 되네요. 지연은 일어서며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이미 다 끝난 일이에요. 순자는 지연이 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절망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일인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년 늦었지만 말이에요. 다음 날 오후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지연에게서 들은 충격적인 진실 때문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들 태수가 20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그 사실을 알리려던 지연을 내쫓았다는 것까지 모든 게 악몽 같았습니다. 내가 정말 그런 끔찍한 짓을 했을까? 순자는 여전히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지연의 눈빛을 보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인 원망과 상처가 그 눈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오후 3시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순자는 지연이 들어오는 줄 알고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지연과 함께 낯선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키 큰 청년이었어요. 청년은 굳은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드는 얼굴이었어요. 특히 눈매가 아들 태수와 닮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지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이 아이는 제 아들이자 아드님의 피가 흐르는 손자입니다. 순자는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손자라고? 태수의 아들이라고? 그럼 이 청년은 자신의 친손자란 말인가요? 뭐라고? 순자는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청년을 다시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태수를 닮았더군요. 코와 인매, 그리고 서 있는 자세까지도 말이에요. 청년이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준입니다.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예의는 지키고 있지만 따뜻함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민준, 민준이라고?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 이름은 태수와 지연이 결혼 초기에 아이가 생기면 지으려고 했던 이름이었습니다. 네, 이민준입니다. 그럼 너는 정말 내 손자란 말이냐? 순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민주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혈연으로는 그렇겠죠. 하지만 저는 아버지를 본 적도 없습니다. 그 말에 순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손자가 아버지를 보지 못했다니. 그럼 지연이 임신한 상태에서 집을 떠났다는 건가요? 지연아, 설명 좀 해줘.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지연은 깊은 숨을 내쉬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태수 오빠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임신 2달째였어요. 하지만 어머님께서 저를 쫓아내셨죠. 그럼 너는 임신한 상태로 집을 나간 거야? 순자는 충격을 받았어요. 며느리가 임신했는데 자신이 내쫓았다니. 그럼 손자도 함께 버린 셈이었습니다. 저는 갈 곳이 없어서 친정에 가려 했어요. 하지만 친정 부모님도 이미 돌아가신 뒤였거든요. 결국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0년 전 그 힘들었던 시절을 떠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낳고 혼자서 키웠어요. 정말 힘들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 아이는 태수 오빠가 남긴 유일한 흔적이었거든요. 순자는 지연을 바라보며 미안함과 죄책감이 몰려왔어요. 임신한 며느리를 내쫓다니 자신이 얼마나 잔인한 짓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민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할머니는 다르셨다고 들었습니다. 뭐라고 들었는데?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주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어머니를 집에서 쫓아냈다고 들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하려 했는데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요. 순자는 고개를 숙였어요. 사실이었으니까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아버지 장례식을 혼자 치를 때도 나타나지 않으셨다고 들었어요. 민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순자의 가슴을 찔렀어요. 모든 게 사실이었고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얼굴도 못 보고 컸습니다. 아버지 목소리도 모르고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도 어머니가 들려주는 이야기로만 알아요. 민준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의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에 대해서는 별로 좋은 이야기를 듣지 못했어요. 어머니를 괴롭히고 결국 쫓아낸 사람이라고만 들었거든요. 순자는 할 말이 없었어요. 손자에게 그런 할머니로 기억되고 있다니 너무 슬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머니를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니도 할머니 이야기만 나오면 힘들어 하셨거든요. 지연이 민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민준아, 너무 심하게 말하지 마. 하지만 사실이잖아요, 어머니.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할머니는 아시나요? 민준이 순자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니는 저를 혼자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하셨어요. 낮에는 일하시고 밤에는 공부하셔서 의대에 들어가셨어요. 저를 위해서 의사가 되셔야 한다고 하시면서요. 순자는 지연이 그렇게 힘들게 살았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의대까지 다녔다니. 그런데 할머니는 그동안 뭘 하고 계셨나요? 아들이 죽었다는 것도 모르고 손자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편안하게 지내셨죠? 민준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정말로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20년을 살았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것도
손자가 있다는 것도 모른 채로 말이에요. 민주나 할머니도 모르셨던 거야. 지연이 변명해 주려 했지만 민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셨다고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며느리가 남편이 죽었다고 울면서 말하는데 어떻게 그걸 무시할 수가 있어요? 순자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정말로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용서할 수 없어요. 어머니한테 그렇게 한 것도, 저를 모른 척하고 산 것도요. 민준의 말에 순자는 무너졌어요. 손자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들으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순자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민주는 이미 등을 돌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는 나가 있을게요. 할머니와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민주는 그 말을 남기고 병실을 나갔어요. 순자는 지연을 바라보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민준이를, 내 손자를, 어머님, 민준이의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그 아이도 많이 힘들었어요. 지연도 따라 나가려 했지만 순자가 붙잡았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지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20년 동안 쌓인 상처가 하루아침에 아물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지연도 병실을 나갔어요. 순자는 혼자 남겨져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손자도 모두 자신의 손으로 잃어버린 것이었어요. 2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손자 민준의 차가운 시선과 할머니를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20년 동안 자신이 손자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았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못된 할머니였나? 순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20년 전을 다시 떠올려 봤어요. 지연이 임신했다는 걸 언제 알았는지, 왜 그 사실을 잊어버렸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마치 그 기억만 깨끗하게 지워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이 회진을 왔을 때 순자는 간절하게 물었어요. 지연아, 내가 임신했다는 걸 알고 있었나? 지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셨어요. 저는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어머님께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나? 나는 왜 기억이 안 나지? 어머님이 그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순자는 불안한 마음으로 지연을 바라봤어요. 어머님은 아직 이르다, 집안 정리 다 될 때까지 아이 갖는 건 미뤄라고 하셨어요. 내가 그랬다고? 네. 그리고 며느리 교육이 끝나기 전에 아이부터 가지면 어떻게 하느냐고도 하셨어요. 순자는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그런 말을 했다니. 하지만 이미 생긴 아이를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태수 오빠와 상의해서 아이를 낳기로 했어요. 그럼 태수도 알고 있었던 거네. 당연히 알고 있었죠. 태수 오빠는 정말 기뻐했어요. 우리 아이가 생겼다고 하면서 벌써 이름도 지어놨거든요. 지연의 말에 순자는 더욱 미안했어요. 아들도 손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신만 반대했다니. 그런데 어머님은 계속 못마땅해 하셨어요. 너무 성급하다. 아직 며느리 교육도 끝나지 않았는데 라고 하시면서요. 순자는 그때의 자신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완고했을까요? 그래서 저는 더욱 조심스러웠어요. 어머님 눈치를 보면서 살았거든요. 입덧이 심해도 내색하지 않으려고 했고 몸이 힘들어도 집안일을 다 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순자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지만 지연은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어요. 그런데 태수 오빠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더 힘들었어요. 어머님이 저를 원망하시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왜 널 원망했을까? 어머님은 제가 아이를 가져서 태수 오빠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고가 났다고요. 순자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로 자신이 그런 터무니없는 말을 했던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 민준이 다시 병실에 왔어요. 하지만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지연이 민준아 할머니와 이야기해 보자고 했지만 민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래도 가족이잖아. 가족이요? 20년 동안 우리 존재조차 모르고 지내신 분이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하세요? 민준의 말에 순자는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한테 궁금한 게 있어.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궁금한 게 뭔데요? 너는 내 아버지에 대해서 뭘 알고 있니? 민준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들이요. 아버지는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고요. 저를 많이 기다리셨다고도 하고요. 그래, 태수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 너를 무척 기다렸을 거야. 순자의 말에 민준이 처음으로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정말요? 응. 태수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를 좋아했어. 동네 아이들하고도 잘 놀았고, 나중에 아빠가 되면 좋은 아버지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 순자가 태수 이야기를 하자 민준이 귀를 기울였어요.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회사원이었어.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했지. 매일 일찍 출근해서 늦게 들어왔는데 집에 오면 항상 지연이부터 찾았어. 민준이 조금씩 관심을 보이는 모습에 순자는 계속 이야기했어요. 너 이름도 태수가 지었어. 민준이라고. 민은 민첩하고 똑똑하라는 뜻이고 준은 준수하고 바르게 자라라는 뜻이야. 그래요? 민준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태수가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민준이라고 부르자고 했어. 그리고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이 잘 키우겠다고 했고, 순자는 아들의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저를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잖아요. 민준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 그게 가장 안타까워. 태수가 너를 얼마나 보고 싶어 했을까? 그때 지연이 입을 열었어요. 민준아, 사실 할머니께 보여드릴 게 있어. 지연은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이건 뭐예요? 민준이 물었고 순자도 궁금한 눈으로 바라봤어요. 태수 오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초음파 사진을 보고 그린 그림이야. 지연이 사진을 펼치자 연필로 그린 아기 그림이 나왔어요.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리신 거예요? 민준이 놀라며 물었어요. 응. 초음파 사진을 보고 우리 아기가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하면서 그렸어. 그리고 빨리 만나고 싶다고 했어. 순자는 그 그림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아들이 손자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기다리셨다고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태수는 너를 정말 사랑했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사랑했다고. 순자의 말에 민준이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어요. 저는 아버지가 절 사랑하셨는지 몰랐어요.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목소리도 모르니까요. 사랑했어. 정말 많이 사랑했어. 순자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민준을 바라보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정말 잘못했어. 너희를 버린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야. 이제라도 우리 가족이 될 수 없을까? 민준은 눈물을 훔치며 지연을 바라봤어요. 지연도 눈물을 참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준이 지연을 부르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결정하세요. 저는 어머니 마음을 따르겠어요. 지연은 한참 동안 순자를 바라봤어요.
20년 동안 쌓인 원망과 상처, 그리고 새로운 희망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한참 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병실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순자는 지연의 대답을 기다리며 가슴이 터질 것 같았고, 민준도 어머니의 결정을 조마조마하게 기다렸습니다. 어머님, 지연이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20년 전 일을 하루아침에 잊을 수는 없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절망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직도 생생해요. 순자는 고개를 숙였어요.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이 말을 이었어요. 민준이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 아이는 태수 오빠의 아들이고 어머님의 손자예요. 혈연을 끊을 수는 없죠. 민준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힘들면 안 하셔도 돼요. 저는 괜찮아요. 아니야, 민준아. 너는 할아버지도 없고 할머니도 없이 자랐잖아. 이제라도 가족을 만나는 게 맞을 것 같아. 지연의 말에 순자는 희망이 생겼어요. 하지만 지연은 곧 단서를 달았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든 들어줄게. 순자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어머님이 진정으로 뉘우치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셔야 해요.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요. 어떻게 하면 될까? 먼저 태수 오빠한테 제대로 된 추도를 해주세요. 20년 동안 아들의 죽음도 모르고 지내셨으니까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연이 망설이더니 계속 말했어요. 20년 전 제가 당한 일들에 대해서 마을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사과해 주세요. 저는 20년 동안 도망간 며느리로 불렸어요. 그렇게 할게. 당연히 해야지. 순자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리고 저는 할머니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자랐는지, 어떤 할머니였는지요. 그래, 다 얘기해 줄게. 태수 어렸을 때 이야기부터 다 들려줄게. 순자는 기쁜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며칠 후 순자의 건강이 호전되어 퇴원 날이 정해졌습니다. 지연과 민준이 함께 퇴원 수속을 도와주었어요. 20년 만에 가족이 함께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집에 가시면 우선 쉬세요. 그리고 천천히 계획을 세워보죠. 지연이 말했어요. 하지만 순자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지연아. 나는 바로 시작하고 싶어.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아.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먼저 아들 태수의 영정 사진을 꺼냈어요. 20년 동안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결혼 사진에서 태수의 얼굴을 오려서 액자에 넣었습니다. 태수야, 미안하다. 엄마가 이제야 내 제사상을 차린다. 순자는 정성스럽게 제사상을 차렸어요. 태수가 좋아했던 음식들을 하나하나 올렸습니다. 지연과 민준도 함께 절을 올렸어요. 태수 오빠, 이제 민준이도 컸어요. 오빠를 많이 닮았어요. 지연이 영정 앞에서 말했어요. 아버지, 저 민준이에요. 처음 인사드려요. 민준도 아버지에게 인사했어요.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사가 끝난 후 순자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온 마을 사람들 앞에서 순자는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20년 동안 거짓말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우리 태수는 20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해외에 나가서 잘 산다고 한 건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며 수군거렸어요. 그리고 지연이는 도망간 게 아니에요. 제가 내쫓았어요. 태수가 죽었다는 소식을 알리려던 지연이를 제가 쫓아낸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지연이는 임신한 상태였는데도 제가 집에서 내쫓았어요. 그 아이가 바로 제 손자 민준이입니다. 순자는 민준을 앞으로 불렀어요. 민준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20년 동안 여러분이 지연이를 도망간 며느리라고 부르는 걸 듣고도 제가 바로잡지 않았어요.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순자는 깊게 허리를 숙여 사과했어요. 지연아, 민준아, 그리고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20년 동안 알고 있던 사실이 모두 거짓이었다니. 순자 할머니, 그럼 지연이가 그동안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정말 안 됐네. 혼자서 아이까지 키우고. 사람들이 지연을 동정하는 목소리를 냈어요. 지연이 앞으로 나와서 말했어요. 어머님이 용기 내서 진실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이제 마음이 후련해요.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지연과 민준을 환영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지연이는 우리 순자네 며느리고 민준이는 손자로 알고 지내겠습니다. 이장이 나서서 말했어요. 그날 저녁 순자와 지연, 민준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20년 만에 가족이 한 상에서 밥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용기 있는 일을 하셨어요. 지연이 말했어요. 당연한 일을 한 거야. 너무 늦었지만. 순자가 대답했어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 아버지 이야기 더 들려주세요. 그래, 얼마든지 들려줄게. 태수가 어렸을 때부터 다 얘기해줄게. 순자는 행복한 마음으로 손자에게 아들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세 사람의 마음은 가까워졌습니다. 20년의 상처와 오해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거지? 순자가 물었어요. 네, 어머님.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지연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민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 시간 떨어져 있던 가족이 다시 만났습니다. 완전히 치유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제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산골 마을에 새로운 활기가 돌고 있었어요. 순자의 집 마당에는 지연과 민준이 함께 심은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이 집에 웃음소리가 돌아온 것이었죠. 할머니, 아침 드세요. 민준이 밝은 목소리로 순자를 부르고 있었어요. 이제는 자연스럽게 할머니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편해졌거든요. 어머님, 혈압약 드셨어요? 지연이 순자의 건강을 챙기며 말했어요. 병원에서 퇴원한 후 지연은 주말마다 이 집에 와서 어머니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평일에는 병원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새로운 일상이 자리 잡았어요. 고마워, 지연아. 내가 챙겨주니까 몸이 한결 나아진 것 같아. 순자는 며느리와 손자가 함께 있는 아침 식탁을 바라보며 행복했어요. 20년 동안 혼자 먹던 밥상이었는데 이제는 세 사람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아버지 묘소에 가기로 했잖아요. 민준이 말했어요. 태수의 묘소는 지연이 혼자 마련했던 곳에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곳을 찾아가서 아들에게 제대로 사과하고 싶었어요. 그래, 가자. 태수한테 할 말이 많아. 세 사람은 함께 태수의 묘소로 향했습니다. 산 중턱에 자리한 조용한 곳이었어요. 지연이 20년 동안 혼자 관리해온 덕분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태수야. 순자는 아들의 묘비 앞에 꽃을 놓으며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가 너무 늦게 왔다. 20년 동안 내가 여기 있는 줄도 몰랐어. 정말 미안하다.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연이가 혼자 다 해줬더라. 내 장례식도, 묘소 관리도. 엄마는 정말 못된 사람이었어. 지연이 순자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태수 오빠, 이제 어머님도 진실을 아시고 우리도 다시 가족이 됐어요. 오빠가 원했던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민준도 아버지 묘비 앞에 앉았어요. 아버지, 저 이제 할머니랑도 친해졌어요. 할머니가 아버지 어렸을 때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어요. 아버지가 정말 착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겠어요. 순자는 손자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민준이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할머니와 손자 같은 느낌이었어요. 묘소에서 돌아온 후 세 사람은 마을을 함께 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지연이, 민준이, 안녕하세요. 순자 할머니, 요즘 정말 좋아 보이세요. 6개월 전 순자가 진실을 고백한 후 마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아무도 도망간 며느리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연을 대단한 사람으로 존경하고 있었어요. 지연이가 정말 대단해. 혼자서 아이 키우면서 의사까지 됐다니. 민준이도 참 잘 컸네. 아버지를 많이 닮았어.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말에 지연과 민준도 기뻐했어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와서 세 사람은 함께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지연이 요리를 하고 민준이 설거지를 도우며 순자는 반찬을 준비했어요. 정말 화목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뭔데? 저 병원에서 제안이 들어왔어요. 이 근처에 새로운 의료원을 만드는데 제가 와서 일해달라고 하네요. 순자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럼 여기로 오는 거야? 네. 민준이도 대학교 마지막 학기인데 졸업하고 나면 여기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로 이사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자는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났어요. 정말, 정말 좋겠다. 우리가 계속 함께 살 수 있다니. 민준이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 여기서 일자리를 찾아볼 거예요. 이제 정말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매일 아버지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요. 그럼 얼마든지 들려줄게. 태수 이야기는 끝이 없어. 순자는 행복한 마음으로 말했어요. 민준이 곧 대학을 졸업한다는 말에 더욱 뿌듯했습니다. 20대 초반인 손자가 이제 어엿한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밤이 되어 세 사람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지연아, 정말 고마워. 나 같은 시어머니를 용서해줘서. 어머님, 이제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민준아, 너도 고마워. 할머니를 받아줘서. 할머니가 저희를 받아주신 거죠. 저희가 더 감사해요. 민준이 대답했어요.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20년 전 이맘때 자신은 홀로 이 별들을 바라보며 외로워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별을 바라보고 있어요. 20년 전에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순자가 중얼거렸어요. 어머님, 늦었지만 다행이에요. 이제라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서요. 지연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할머니, 저는 아버지가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모두 화해했으니까요. 민준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태수가 제일 기뻐할 거야.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있을 거야. 다음 달 지연이 마을 의료원으로 정근을 왔고 민준도 대학교 졸업 후 마을로 완전히 이주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기뻐했어요. 우리 마을에 의사 선생님이 오시다니.
민준이도 마을에 정착하게 됐구나. 순자는 마을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어요. 며느리와 손자가 이렇게 마을 사람들에게 환영받는다니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머님,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지연이 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래, 새로운 시작이야.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자. 순자는 며느리와 손자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20년의 상처와 오해가 완전히 치유되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함께 그 상처를 아물게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햇살 가득한 마을 길 위에서 세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순자, 지연, 민준. 세대가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었어요. 과거의 상처는 지워지지 않지만 그 빈자리를 채우는 새로운 사랑과 용서, 그리고 희망이 이들의 삶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되찾은 가족의 온기 속에서 순자는 마침내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있었어요. 오늘의 이야기가 울림이 되었다면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인생에 닿을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